31기 라방 이후 순자의 입장문에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본 건 영숙, 옥순, 정이었습니다. 방송에서 순자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이 세 사람을 두고 더글로리 3인방이라는 별명까지 지어줬었죠. 그런데 라방에서 순자의 입장문을 자세히 보면 이 이야기는 영숙, 옥순, 정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순자는 방송 이후에도 처음에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내보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여자 출연자 단톡방에도 들어갔고 기수 모임에도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톡방 이름부터가 방송에서 논란이 됐던 표현인 걸스토커였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순자 입장에서 유쾌할 수가 없습니다. 방송에서 이미 그 장면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데 방송 밖 단톡방 이름까지 걸스토크라면 그 단어를 볼 때마다 그때의 장면이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입장문에 따르면 더 큰 문제는 1화 방송을 같이 본 날이었습니다. 순자는 첫 방송이 나간 날 시간이 되는 몇몇 출연자들이 상철의 집에 모여 1화를 함께 봤다고 했습니다. 방송을 다 본 뒤 일부는 집에 갔고 일부는 남아서 술자리를 이어갔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정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자는 촬영 중 자신이 느꼈던 서운함을 처음으로 꺼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본방 촬영 중 옥순의 주도하에 행동대장 영숙이까지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었는데 그래서 순자는 그나마 더글로리 막내였던 정희에게 제일 먼저 속마음을 털어놨던 것 같습니다. 당사자 중 한 명이 있는 자리였고 방송도 같이 본 직후였고 그동안 마음속에 남아있던 섭섭함을 처음으로 꺼낸 자리였었고 말이었었죠. 순자 입장에서는 용기를 낸 겁니다. 솔로나라 안에서 내가 이런 부분이 서운했다. 정이야! 그때 나는 이런 감정을 느꼈다. 너네 3명, 이 쌍년들. 그 장면이 나한테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이 개년들아. 이런 말을 꺼낸 겁니다. 그런데 순자가 말한 그날의 반응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관련 없는 출연자에게조차 예민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꺼냈던 순간 정희에게 그 술자리에서 그 더글로리 말고 그때 술자리에 있었던 그 당사자가 아닌 그 인물이 순자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순자! 야, 다 지난 일이다. 분위기 좋게 지금 우리 술자리 가졌는데. 순자, 너 왜 이렇게 예민해? 또 그 얘기해? 이 지랄을 했다는 겁니다. 네? 순자는 왜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 분위기를 초치냐고 그런 식의 핀잔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시청자들이 멈춘 겁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 왜냐하면 이건 영숙, 옥순, 정희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순자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는 분명 영숙, 옥순, 정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글로리 3인방이라고 부른 거죠. 그런데 순자는 그 직접 관계자들과 별개로 관련 없는 출연자에게도 차가운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와닿았어요. 순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상처받은 일을 당사자에게 어렵게 말했는데 그걸 듣던 누군가가 옆에서 예민한 거 아니냐, 분위기 망치지 말아라, 이런 핀잔을 들었던 거죠. 이건 그냥 한마디가 아닙니다. 그 순간 순자는 자신이 피해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분위기를 깨는 사람처럼 몰렸다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상처받는 순간이 바로 이럴 때죠.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일보다 그걸 말했을 때 그나마 내가 설득할 만한, 나를 이해해줄 만한 그 가해주 중에 한 명인 정희에게 말했을 때 그때 돌아오는 제3자의 반응이 더 쌀쌀 맞을 때 내가 겪은 일을 설명했는데 주변에서 야, 나 진짜
야, 뭐 그 정도 갖고 그래, 순자야. 너 좀 마음을 좀 넓게 가져. 라는 식으로 받아칠 때 그 사람은 2번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입장문에서 진짜 중요한 표현은 바로 이겁니다. 관련 없는 출연자. 정의, 옥순, 영숙은 사건의 관계자입니다. 그런데 순자는 그들과 별개로 관련 없는 출연자에게도 핀잔을 들었다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자연스럽게 3인방 바깥의 인물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그녀의 이름 정숙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분명히 해야 하긴 합니다. 왜냐면은 어디까지나 이거는 시청자들 그리고 저의 추측이니까요. 순자가 그 사람이 정숙이라고 직접 말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숙이라고 단정하면 안 되죠. 하지만 사람들이 왜 정숙을 떠올렸는지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라방 이후 일부 시청자들이 순자가 정숙 인스타그램을 언팔했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말한 당사자들도 아닌데 나한테 개싸가지 없게 말한 인물이 있다. 근데 라방 이후 순자가 정숙을 칼같이 언팔했다는 말이 소문이 들려왔던 거죠. 그럼 혹시 그 사람이 정숙이었나? 이 흐름입니다. 여기서 미방분 분리수거 장면까지 다시 붙었습니다. 미방분에서 정숙은 광수와 상철에게 여자방, 우리 방 분리수거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야, 너네 데이트 상대들도 없잖아. 너네 어차피 할 거 없잖아. 어차피 방구석에 짱 박혀 있잖아. 할 거 없잖아, 너네가. 니네가 솔로나라에서 분리수거 미화원들이라고 들었어. 우리 방도 좀 치워줘.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정숙이 숙소 안에서 누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예 모르던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을 줬기 때문입니다. 정숙도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나라 5박 6일 동안 순자가 당했던 일들을 광수와 상철이 계속 분리수거를 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건 정숙이 숙소 안의 생활 분위기를 어느 정도 보고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장면 하나로 정숙이 순자 입장문 속 인물이라고 말할 수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청자들이 정숙을 다시 보게 된 건 맞습니다. 순자의 입장문이 나오고 관련 없는 출연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라방 이후 언팔설이 돌고 미방분 속 정숙의 분리수거 장면까지 다시 회자가 되면서 상황이 바뀐 겁니다. 정숙은 갑자기 31기 후폭풍의 제4의 인물로 소환됐습니다. 정숙설은 바로 그 지점에서 나온 겁니다. 정숙이 반드시 그 말을 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지만 순자의 언팔설과 미방분 속의 정숙의 장면이 겹쳐지면서 사람들이 정숙을 의심하게 된 흐름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31기 후폭풍이 왜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지를 보여줍니다. 방송은 끝났습니다. 최종 선택도 끝났습니다. 순자와 경수는 행복 달달한 현커입니다. 라방도 끝났고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31기를 다시 보고 있습니다. 본편 장면만 보는 게 아닙니다. 미방분을 보고 라방을 보고 입장문을 보고 인스타 팔로우 변화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순자가 느꼈던 불편함이 단순한 오해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그 안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왕따 당하면서. 그리고 그때 옆에 있던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 정숙이 너. 이 질문이 지금 정숙설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저와 함께 순자가 한 14시간 전에 올렸던 이제 라이브 방송 후에 올렸던 입장문 게시물,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하나 있는데 그거 같이 읽고서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솔로 31기 순자입니다. 지난 1월 솔로나라에 들어갈 무렵부터 지금까지 시간의 굴레에 갇힌 것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는데 벌써 9주 동안의 방영을 끝으로 지인분들과 시청자분들께 방송에 대한 소회를 전할 때가 왔네요. 솔로나라 안에서 보낸 5박 6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고 밀도가 높았던 순간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매 순간 진심이었기에 때로는 오해를 사기도 하고 마음고생을 하기도 했지만 지나고 보니 그 과정이 있었기에 더욱 단단해진 저를 마주하고 부족한 제 모습에 대한 성찰의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타인이 나를 싫어하는 것도 나를 좋아하는 것도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닌 그 사람의 마음이라 여겨왔고, 그런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호연지기의 미덕을 기르고자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에 있어서도 재거나 따지지 않고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내 마음을 표현하고, 만약 서로의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면 미련 없이 털어내는 것 또한 제 몫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응어리를 삼켜야 했던 순간이 올 때마다 제가 처한 상황을 이해해주는 영자님의 응원과 방송에는 다 담기지 못했던 경수님의 진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버텨낼 힘을 얻었고, 제가 지켜야 할 본분과 감정에 충실할 수 있었습니다. 그간 부족한 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예쁘게 봐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쏟아지는 응원과 DM과 댓글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모두 가슴 깊게 새겼고, 따뜻한 진심이 와닿을 때마다 내내 마음이 뭉클하고 행복했습니다. 지나온 시간은 그 자리에 잘 묻어두고 이제는 제 일상과 삶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이제 경수와 순자는 솔로 나라에서 나와 상준과 다은으로 서로 알아가고 속도를 조율하며 만남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세요. 그럼 감사합니다.